이 프로그램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태백 지역의 숨은 명소를 탐방하는 장성 탄탄축제가 모레부터 열립니다. 활기찬 동행이란 주제의 이번 축제는 장명사와 경찰서 막루 등 태백 지역의 명소를 돌며 사진을 탄탄. 석탄도시 태백의 이미지를 담백하게 느끼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태백 장성 탄탄 마을은 국내 1호 광부 아파트인 화광 아파트를 허물고 탄생했습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탄광특집 막장 히로에락 제4부 광부의 집. 탄광 산업의 번영기가 이어지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태백은 몰려든 광부와 가족들로 인해 극심한 주택난을 겪었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성광업소와 철암역 주변에 다닥다닥 판자촌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정운교 부장의 기억입니다. 그전에는 여기들이 저 건네가 그냥 막 광부들이 사택 없을 때 판자촌 집 짓고 사시던 분들이 이제 개인 집이죠. 예, 예. 이거 사택 못 들어가니까 우선 막 옆에다가 그 판잣집으로 조그만 지어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판자촌을 짓고 살다가 사택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처음에는 이 아파트 짓기 전에는요, 뭐, 한 5년 이상 기다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85년도 그 후로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죠. 그전에는 거의 뭐, 아파트라는 게 없었고, 이제 사택이라 해서 아파트 아닌 단독 주 1층으로 해서 5집씩 살게끔 한 방에 그렇게 많이 살고. 광부만 되면 사택을 준다고 했지만 사택은 적고 광부는 몰려드니 공영 대한석탄공사 광부들도 사택에 입주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탄전문화연구소의 정연수 소장입니다. 석탄공사가 제일 좋은 시설인데도 복지가 제일 좋은데도 사택 입주율이 70% 중반을 안 넘습니다. 20몇 %는 못 받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좀 더 좋은 조건의 사택을 얻기 위한 뇌물과 인맥을 동원한 눈치 작전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백들이 도움은 됩니다. 원래는 이 근무 순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신사택, 구사택 하는데 금방 지어진 집들이 항상 좋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구사택이라 부르는데 신사택은 입주율이 원래는 댁내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근속 연수 뭐 15년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 순서를 잘 안 지켜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인연들 아는 사람 인연 뭐 뒤에 좀 이렇게 뭐죠? 그때는 뇌물이 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뇌물인데 그런 뇌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죠. 공급난이 심각하자 석탄공사는 1978년 태백시 장성동에 화광 아파트를 짓습니다. 태백 최초의 광부 아파트였습니다. 광부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지은 장성 광부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26동 396가구분의 이 아파트는 광부들에게 입주료와 수도요금 등이 면제됩니다. 당시 총 702세대로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아파트로 1순위 입주 대상은 장성광업소 등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과 간부들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부러워한 화광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죠. 화광 아파트는 한 세대에 방 2개와 주방, 현관이 딸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공동 화장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현관문 밖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복도식 아파트를 건너가면 화장실과 연탄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색한 공간 배치인데, 그래도 그때의 화광 아파트는 태백, 아니 서울에 견줘도 될 만큼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도 퇴직할 때 화강 아파트에서 마지막 한 5년 살다가 거기서 퇴직을 하고 비워주고 나왔어요. 화강 아파트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인데 태백시에서 최초로 아파트형 사택인 거죠. 그 전까지는 다 단층이에요. 그런데 화강 아파트는 3층짜리 건물이죠. 그 당시 장성에는 3층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아파트가 생겼다는 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그 당시 탄광 근속 연수 20년 이상 이렇게 꼽았거든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 일반 사택은 공동 화장실인데 화강 아파트는 자기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열고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문 열고 나와서 복도식 아파트를 건너가면 화장실과 연탄 창고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아파트 구경하겠다고 아는 사람을 찾아 물으러 갔으니까요. 저도 태어나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본 거는 화강 아파트가 처음입니다. 태백시 장성동 화강 아파트 있으면 서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에는 부자들만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아파트잖아요, 그 주소가. 그러면서 내 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아주 대단했죠.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요. 아파트 한 채, 광부 아빠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얼마나 올라갔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화광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1980년대부터는 협심 아파트, 5층짜리 기산 아파트, 문고 아파트, 상철암 아파트, 문화 아파트까지 여러 채의 광부 아파트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석탄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자 하나 둘 정든 집을 두고 타지로 떠나갑니다. 아파트에는 빈 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기운을 다한 듯 바래고 터지고 썩어갑니다. 광부 아빠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던 화광 아파트도 세월의 풍파를 넘지 못합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가 지어질 때 일부가 철거되고 나머지 동도 풍파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2020년 2월 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태백 첫 번째 광부 아파트에 소명을 다한 화광 아파트를 위해 주민들은 아파트 동판을 영정사진 삼아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합니다. 원장님도 만나 뵙고 그렇게 하는 거야. 상도 부를 적에는 불어내야죠. 상여복을 입고 꽃상여를 들쳐매고 만장행렬이 이어지는 모습 상상해 주십시오.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예정돼 있었기에 다시 오지 않을 탄광시대와 광부의 전성시대도 함께 떠나보내는 자리였을 겁니다.
삼척시 도계읍 도계중학교 근처의 장미 사택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슬라브 지붕의 벽돌로 지은 집은 한 동에 두세 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골목을 사이에 두고 모두 11개의 동이 서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광부들을 위해 지어졌던 사택으로 현재는 마을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는 곳입니다. 삼척시 건축과의 이성길 주택계장에게 정비 사업의 진행 사항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장미 사택 지금 운영되는 사항은 그 관련 이제 대한석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이제 폐광 그 탄광 지역일 때 광원들을 위한 사택이 노후된 사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택을 주거 환경이 좀 노후하다 보니까 불량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원 공공주택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돼서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그 선정돼서 2022년도에 협약 체결하고 작년 2023년 11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에 지금 현재는 LH에서 보상을 위한 기본 물건 조사가 완료했고 보상은 이제 9월 6일부터 이제 보상 계획 공고해서 이제 보상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사택 가보셨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주거 환경이 불량하거든요. 그 화장실도 그 사택에 네 동의 그 공동 화장실 같이 쓰고 이런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거는 다 이제 다 환영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LH에서 올해 이제 보상을 들어가고 실착 공고 내년부터 해서 2년 해서 2016년 12월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광 운영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사택에서 그 빈 데를 제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이주하고 싶어 하신 분이 한 18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리모델링해서 올해 안으로 다 이주는 그렇게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100% 들어갈 수가 있는 건 아니고 LH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그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그 자격에 맞춰서 들어가고 지금 사신다고 다 100%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단대 집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LH나 보통 공공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이 있으신 분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국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든 땅이나 건물은 다 그 대한석탄공사 소유로 돼 있고 거기에 사택이니까 이제 사원들이 일부 사시고 지금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이 사시고 일부는 또 석탄공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영세민들 이런 분들은 이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원 빼고 그 영세민들 빼고 일반인 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싶으면 아마 그 정도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은 제가 보상을 주면서 대한석탄공사랑 이제 보상 계약 체결해서 모든 이제 건물이나 땅은 이제 LH에서 인수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 그 사업 부지 자체가 밀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제 도로 개설을 하고 그 사업 부지 안은 이제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장미 사택에 남아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모두 18명입니다. 이 18명의 주민들은 장미 사택을 허물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동안 인근 경동 탄광의 빈 사택을 리모델링해 이주케 한다는 계획입니다. 1978년에 준공된 국내 탄광지역 최초의 사원 아파트인 태백 화광아파트가 철거됐습니다. 아파트를 철거한 부지에는 189세대의 국민임대주택과 국민체육센터, 작은영화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조성됩니다. 철거된 태백 장성 화광아파트 터에는 국민임대주택인 탄탄마을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탄탄마을에는 퇴직한 광부나 가족들이 입주해서 삽니다. 장성동에는 태백시 제2청사도 지어졌습니다. 태백시청에서 15분 거리에 제2청사를 지은 이유를 묻자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다고 답합니다. 우리 장성동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어쩌면 장성적 주민들께서 허탈감,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러면 27년 정도 돼야 장성동에 국가주도의 대체산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장성지역 주민들이 희망감을 갖고 떠나지 말고 살아달라고 우리 이제 청사를 좀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나 그다음에 뭐 보건소 일부를 옮겼고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옮겼더니 젊은 공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우리 장성지역 주민들께서 좋아하시고요. 또 작은 영화관도 개관을 하고 뭐 수영장, 농장도 개관을 하고 했더니 운동할 곳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고 또 우리가 산나물 축제나 야시장을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녁에 사람 사는 것 같이 시끌벅적하다고 좋아하시고 또 태백 요양병원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더니 우리 주민들께서 좀 호응도가 큰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장성동 지역 주민들께서 희망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좀 하나하나 국가주도의 재산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좀 거기 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때는 광부와 가족들의 단란한 보금자리가 되주었던 사택들은 지금은 퇴직한 광부나 그들의 가족 혹은 일반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실로 비워두는 것보다는 사람이 살면 그나마 관리가 되기 때문인데 오래된 시설인지라 입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 광부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장성 탄탄마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백시에 지어져 있는 대부분의 사택과 건물 부지는 대한석탄공사 소유가 많습니다. 태백시는 국가로 귀속되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일부 사택과 부지를 내년부터 돌려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돌려받는 사택과 부지는 기본적으로 철거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태백시청 국가정책실의 정의진 팀장입니다. 사택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40년씩 했어요. 그리고 40년 전에 저희 이제 광업소 근로자를 위한 사택이었기 때문에 뭐 방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또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기본적인 목표는 전체 철거입니다. 전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 내에서 이제 순환 재개발 방식이라고 이제 지금 명칭을 좀 했는데 우선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옮길 데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이제 먼저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다시 이주를 시키고 다른 데를 이제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택이 한 5개소 정도 있거든요. 태백에는. 그런데 그 중에 2개소는 그 대체 산업을 위한 부지 때문에 그냥 무조건 철거를 할 거고요. 나머지 3개의 사택에 대한 부분은 저기 이제 새롭게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협심아파트와 상철암 아파트는 철거 후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곡, 문화, 계산아파트는 허물고 새로 주거공간을 짓습니다. 문곡단지가 가장 먼저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라 이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계산과 상철암에 임시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단시간 내에 해결은 못할 것 같고요. 임시 방편으로 계산이나 그 상철암 아파트도 헐지만 상철암 아파트가 지금 조금 많은 분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 빈 공간에는 상철암이랑 계산에 이주를 시켜드렸다가 첫 번째 목표는 이제 문곡 아파트입니다. 문곡 아파트가 그 옆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비리안 아파트라고 이제 또 아파트 단지가 또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문곡 아파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은 이제 사택이다 보니까 그냥 계단 있는 5층짜리거든요. 최소한 15층 이상으로 다 만들 거라서 그 나머지 부분들 이제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계산이나 문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체 산업이 조성이 돼서 들어오는 새로운 이제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는 한 1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지금 사택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일 때문에 이제 태백으로 오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컨셉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조금 이제 단지화돼서 되어 있지만 이제 과연 그 단지를 이제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부분, 고령자를 위한 아파트, 그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를 위한 아파트, 그리고 일반 그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제도권 내에서 이제 지방비가 투입이 덜 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부들은 두 개의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 하늘, 또 다른 막장한 검은 하늘. 검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예민했던 광부와 그의 아내들은 갱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만큼이나 집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금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광부 남편이 출근하면 아내는 신발을 꼭 방 안쪽으로 향하게 해놨다고 합니다.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고대하던 바람이었습니다. 광부들에게 집은 무사히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탄광 시대를 마치고 헐리는 광부의 집들이 새로운 시대를 무사히 여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탄광 특집 막장 희로애락 제4부 광부의 집. 기획 이지영, 연출 김민정, 심우섭, 정보라, 구성 김주현, 내레이션 김상현, 제작 지원 강원특별자치도.